안녕하세요. 한국사 교과서 함께 읽어주는 채널 지오세TV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쉽고 재밌게 한국사 알아가기를 시작할 테니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아래 설명에 링크되어 있는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텍스트 버전으로 보시고 프린트물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인쇄하여 모으시면 나만의 한국사 참고서를 만드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고조선 이후 철기시대를 배경으로 우리나라에 나타난 여러 나라, 부여, 고구려, 옥저, 동일, 삼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생겨난 부여와 고구려로 먼저 떠나봅니다. 이 두 나라는 연맹국가에서 출발한 그런 나라들인데, 연맹국가란 여러 개의 군장국가가 서로 힘을 합하고 연합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왕이 모든 곳을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요. 각 군장들의 구역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연맹국가의 특징입니다. 고조선의 멸망 이후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는 여러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중 가장 북쪽에 있던 부여는 고조선 다음으로 등장한 국가입니다. 만주 숭화강 일대의 평화지대에 있었고요. 농업과 복축업이 발달하여서 반은 농사, 반은 목축 형태인 반농, 반목 이런 경제였습니다. 말과 구슬, 모피 이런 것이 부여의 특산품이었고요. 위치가 중국과 가까웠기 때문에 일찍부터 서로 교류하면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부여는 5부족, 5부족이 연합한 연맹국가입니다. 연맹국가는 연맹체의 각 군장들의 힘도 왕만큼 센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왕의 힘은 약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부여의 관리로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또 대사자, 사자 이런 것이 있었는데, 마가는 말, 우가는 소, 저가는 돼지, 구가는 개를 뜻합니다. 가축의 이름에서 이렇게 이름을 가져온 거죠. 이것을 보아도 부여에서 목축업이 아주 중요했고, 말과 소, 개, 돼지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했던 그런 가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여는 왕이 중앙을 다스렸고요. 지방을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이렇게 4곳으로 나눠서요. 마가, 우가와 같은 4명의 가들이 자신의 영역을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사출도라고 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런 부여가 가지고 있던 풍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좀 정말 무서운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요. 왕이 죽으면 사후세계에서도 그를 모실 부인하고 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을 같이 그냥 무덤에 묻는 그런 순장 풍습이 있었습니다. 산 사람을 이렇게 같이 묻는다는 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이지만, 옛날 고대에는 이런 풍습이 엄연히 있었거든요. 원래 중국의 은나라 풍습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진나라의 진시황 장례 때에도 순장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보통 한 번에 한 1000여 명 이렇게 같이 묻었다고 하는데요. 부여에서는 이거를 좀 낮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한 100명 정도를 순장했다고 합니다. 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형사취수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많았던 유목민족의 그런 특징이기도 한 그런 풍습입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소를 죽여서요, 그 굽을 가지고서 전쟁에서 이길까 질까 괜찮을까 이런 기흉을 전쳤다고 합니다. 당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는 정말 중요한 풍습이고 또 그 나라 최고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부여는 왕이 제사장을 겸했던 제정일치 사회였다는 거 요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부여의 제천 행사는 12월에 하는 영고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라는 역사서에 보면 부여의 법이 매우 엄하다고 이렇게 평하면서 아래 4개의 조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또 다른 거, 도둑질을 하면 물건의 12배로 배상한다. 이게 일책 12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뭔가 하나를 훔치면은
그거의 12배로 그렇게 갚는다는 거죠. 예, 일책11법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늠한 자와 질투가 심한 부인은 모두 죽인다. 질투는 더욱 나쁘게 생각해서 죽이고 시체를 남산 위에 버려서 썩게 한다. 친정집에서 시신을 가져가려면 소나 말을 바쳐야 한다. 아주 무시무시하네요. 자, 위와 같은 법을 보면은 부여는 고조선보다 훨씬 엄격하고 더 가부장적인 사회지도를 가진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부여에서 무리를 이끌고 나온 고주몽이 건국한 나라입니다. 고구려가 처음 건국한 곳은 압록강 유역의 졸본 지역입니다. 부여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오부족이 연합하여서 연맹왕국을 이루었고요. 초기 왕건도 약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고구려의 관직은 상가, 고추가, 대가 등이 있었고요. 중요한 국가의 일을 논의하던 귀족회의, 제가회의가 있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또 왕 밑에는 사자, 조의, 선인 등의 관리가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바다가 없던 산악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농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아주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작은 나라들을 침입해가지고 이제 굴복을 시킨 다음에 그 나라로부터 곡물을 받아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나간 거죠. 이것을 바로 약탈 경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가 없으니까 소금이 없겠죠. 그래서 바닷가에 있었던 옥저를 공격해서 그곳으로부터 소금 등의 곡물을 받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또한 초창기부터 산악지역을 벗어나기 위한 평야지대로의 진출을 아주 활발하게 전개합니다. 주몽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나라를 건국한 왕을 뜻하는 시조부터 그래서인지 고구려 사람들은 무예를 아주 중시했고 활쏘기, 말타기를 굉장히 잘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주몽과 초창기 건국 세력이 부여 출신이기 때문에 두 나라는 비슷한 풍습이 많았는데요. 고구려에서도 부여와 마찬가지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는 형사취수제 똑같이 있었고요. 또한 도둑질을 하면 12배로 갚는 일책12법도 부여와 똑같았습니다.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10월에 열린 동맹이 있었고요. 부여와 마찬가지로 왕이 제사장을 겸하는 제정일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에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위가 처가에 가서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처가살이를 하는 서옥제라는 그런 풍습인데요. 만일 서로 이제 혼인을 하기로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가지고 집 뒤편에다가 작은 그런 집을 짓고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 집을 사위집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그렇게 이제 처가에 머물면서 일을 하다가 또 이렇게 살다가 서로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어느 정도 크면은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구려의 결혼 풍습인 서옥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장가간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요. 장가라는 것이 바로 장인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은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서 탄생했던 부여와 고구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반도 내에 있었던 나라인 옥저와 동해, 마한, 진안, 변한, 삼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나 하고픈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